태풍 쏠릭이 제주도와 서해안을 직접 강타했습니다. 쏠릭의 진행 속도가 느려 내륙 지방에 오래 머무르고 있는 탓에 피해가 더욱 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와 농협이 피해를 입은 농가 복구 지원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폭염에 이어 태풍까지 자연재난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빨리 재난안전관리법이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400명을 추가로 선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제19호 태풍 쏠릭이 제주도와 서해안을 직접 강타했습니다. 쏠릭은 오늘 충북 내륙 지역과 강원 강릉을 지나 한반도를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먼저 쏠릭은 어떤 태풍인지 김인경 기자가 간략히 짚어드립니다. 제19호 태풍 쏠릭은 중심기압 97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35m의 강한 중형급 태풍입니다. 쏠릭은 제주도와 전남 서해안을 강타한 데 이어 시속 23km의 속도로 북상해 오늘 충청 내륙 지역과 강원도를 지날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 태풍 쏠릭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인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이 태풍 쏠릭의 위력이 어마어마한데요. 과거에 어떤 태풍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쏠릭은 그 위력과 이동 경로가 2010년 9월 발생한 태풍 곤파스와 비슷합니다. 네. 곤파스는 서해를 통해 올라와서 경기 북부를 관통했는데요. 당시 곤파스는 6명의 사망자와 11명의 부상자, 1,300여 명의 이재민과 1,67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꽤 컸던 것 같은데요. 쏠릭의 이동 경로와 예상 진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죠. 네, 제주 서귀포를 핥힌 쏠릭은 오늘 새벽 전북 군산 부근에 상륙했습니다. 이후 쏠릭은 오늘 오전에 충북 청주를, 오후에는 강원 강릉을 지나 동해를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태풍이 한반도를 직접 관통하는 것은 2012년 태풍 볼라벤과 댄빈 이후 6년 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인경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비와 강풍 피해도 우려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제주에 나가 있는 김소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제주 지역에선 어제 새벽부터 오후까지 저지대 기준으로 200mm 안팎의 폭우가 내렸고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60km 이르는 강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가로수가 꺾이고 항만 구조물이 바닷물에 휩쓸려가는 등 피해가 속출했고요. 농업부문 피해는 공식적인 집계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막 파종을 마친 당근과 정식에 들어간 양배추 같은 일부 겨울 채소밭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안덕과 대정 등 서남쪽 지역에서 시설하우스의 비닐이 바람에 날리고 찢기는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수확이 절반쯤 진행된 참깨에는 도복 현상이 관찰됐고요. 개화가 막 시작한 콩의 경우 꽃이 많이 떨어져 수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월동채소 파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소독 등 사후 방제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쏠릭의 이동 경로에 따라 서해안과 내륙 지역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태풍이 훑고 간 전남 목포의 상황을 현장에 나가 있는 박동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풍 쏠릭의 영향으로 전남 지역은 초속 30m를 넘는 강풍과 함께 300mm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전남에서는 해남 진도를 중심으로 나무 쓰러짐이나 지붕 흔들림 등 120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늘길과 바닷길도 모두 끊겼습니다. 광주와 여수, 무안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모두 결항됐고 여객선 운항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제19호 태풍 쏠릭의 영향권에 들어와 있는 목포 북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강한 비바람과 함께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배들은 발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피해 상황이 집계되진 않았지만 현장에서는 수확을 한 달이 앞두고 연걸어가는 벼가 집중호우를 맞고 밭작물의 지지대가 쓰러지거나 시설물 하우스의 비닐이 날아가는 등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많은 비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는 등 농작물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NBS 뉴스 박동민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농작물 피해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의 고창호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쏠릭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제주와 서해안 지역에서는 피해 작물의 긴급 복구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제주 지역에서는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풍에 의해서 비닐하우스 비닐이 찢어지거나 또는 호우에 의해서 그 농경지가 침수되고 또 밭작물 잎이 찢어지거나 이런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직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에서는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텐데요. 태풍이 지나간 직후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농작물에 병해충 발생이 많아질 수가 있고요. 또 이 비가 많이 오게 돼서 뿌리가 약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태풍이 일시적으로 해가 강하게 비춘다든지 하게 되면 시드름 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이 잘 빠지도록 먼저 빨리 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병해충 방제를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태풍 쏠릭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와 농협이 태풍 쏠릭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먼저 태풍 피해 농가에 농약대와 대파대 등 재복구비를 지원합니다. 재복구비 단가는 1헥타르 기준으로 농약대는 과수류 176만 원, 채소류 168만 원, 인삼 323만 원이고 대파대는 과채류 619만 원, 엽채류 410만 원입니다. 피해가 심각한 농가에 대해선 추가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농가 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인 곳엔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을 지원하고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엔 영농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해줍니다. 농가가 희망할 경우 재해대책 경영자금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데 농가당 피해 면적 경영비의 2배 수준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의 추정 보험금도 선지급합니다. 지난 21일 농협재해대책위원회를 개최한 농협도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신속한 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재해대책 상황실을 가동 중이며 현장 지원단 운영, 피해, 농업인을 위한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이번 태풍 피해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박준현입니다. 농식품부가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400명을 추가로 선발했습니다. 농식품부의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경력 3년 이하, 만 40세 미만 청년 창업농에게 최장 3개월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정착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농식품부는 4월에 1,168명을 선발했지만 미래 신규 청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400명을 추가로 선발했습니다. 선발 인원은 대부분 창농 초기이거나 창농 예정인 청년으로 구성됐지만 비농업계학교 졸업생이 62.8%에 달하는 등 농업을 전공하지 않은 이들도 다수 선발됐습니다. 귀농한 청년은 73.8%로 이미 농촌에 살고 있던 청년보다 약 3배 많았고 현재 부모가 영농에 종사 중이지만 부모로부터 영농 기반을 물려받지 않은 청년도 49%에 달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태풍은 자연재난으로 인정받아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죠. 그런데 올여름 농민들을 눈물 짓게 한 폭염은 현행법상 자연재난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법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기 때문인데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안을 앞으로 3차례에 걸쳐 살펴봅니다. 김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장 시급한 법안은 재난안전관리법입니다. 현재 재난안전법에서 정의하는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가뭄, 지진 등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국가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연재해란 뜻입니다. 태풍이나 홍수가 법적으로 재난임을 인정받아 재난지역 선포나 피해 보상이 빠르게 이루어진 것과 달리
이제까지 폭염은 자연재난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이 올여름 계속되면서 19일까지 온열 질환에 걸린 환자 수는 4,368명. 이 가운데 사망자는 농림어업인을 포함해 48명이나 됩니다. 농축산물 피해도 심각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폭염으로 16일 기준 닭, 오리 등 가축 572만 마리가 폐사하고 과일과 밭작물 등 농작물 2,909헥타르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을 자연재난에 넣자는 내용의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포함되면 국가 차원의 대응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나 가축 폐사에 대한 피해 보상이 가능해지고 피해 지역에 대한 재난 지역 선포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한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 또한 최근 폭염과 혹한을 자연재난에 넣기로 합의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처리가 기대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식품부가 60세 이상 농민도 5년 이상 농사를 지었을 경우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농식품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농지 임대차 허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우선 60세 이상 농업인 가운데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5년 이상 작용한 경우 임대차가 허용되는데 농업인의 자격 기준, 즉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계속 농업 경영을 하면서도 나머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단지나 친환경 농업지구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위한 농지의 임대차도 허용되며 농지의 최단 임대차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난 16일 경북 상주 외서농협이 올해산 상주배 원황 약 4,500만 원 상당의 13.6톤을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2018년산 상주배 수출 선적식을 통해 수출 확대도 기원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 옥수수연구소가 육성한 신품종 찰옥수수, 청춘찰과 골드찰이 첫 출시됐습니다. 두 품종은 일반 옥수수와 달리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안 등을 함유해 건강 기능성이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농식품부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에 대한 인증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안전성 조사의 만점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평가 항목도 더 다양해집니다. 농식품부는 9월 1일에서 2일까지 이틀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2018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2회째인 박람회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다양한 일자리와 창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농가에게 농작물은 자식과도 같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농민들이 살뜰하게 키워온 농작물에 더 이상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